자, 저번에 우리 영상 과제까지 나간 게 가우스 그래프 하는 것까지 얘기했었지? 맞죠? 예. 자, 그거는 가우스 그래프 같은 경우는 거의 공식적으로는 수학 거의 뒷부분 나가야 나오는 거고, 우리 교재 쓰고 있는 측은 사실 그 가우스 그래프 그린 내용 자체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노트 정리만 해놓은 수준에서 그냥 지나가면 돼. 막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없고, 절대값 그래프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건 워낙에 많이 나오는 거라서. 자, 그래서 당분간 절대값 다루는 건 안 나와요. 그래프 그리는 거는. 자, 오늘 하는 건 이제서야 책에 있는 내용 하는 거야.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안 했어. 책에 나와 있는 게 이차함수잖아요, 단원명이. 자, 그 녀석하고 방정식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할 건데, 제목 자체가 그냥 핵심 개념 이름이고, 제목 자체가 수학 3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별표 5개짜리. 자, 저번에 내가 별표 5개짜리라고 얘기했던 게 그래프에서 교점의 x좌표가 뭐랑 같다고 알고 있어요? 뭐였지? 이차 방정식의 해. 그냥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했잖아. 자, 방정식의 정확하게는 제가 제일 실분과- 대답했어요. 자, 방정식의 실분과 같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게 별표 5개짜리였고 제목까지 별표 5개짜리야. 자, 그러면 2차 근데 함수 쌤 사실 저번에 쌤 별표 다 5개라면서요. 맞죠? 자,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니에요.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2차 함수죠. 자,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이거는 x축이죠. 맞지? 2차 함수와 x축하고의 교점의 x좌표를 그려봤는데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이게 x축이고, 하나 나오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x절편 따져보면 y에다 0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 되니까 말로 해도 되죠. 이거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는 0 되니까 x는 0 또는 2 나오지. 자, y에다 0 집어넣었을 때 나타나는 x 값이 원래 중상 버전에서는 x절편이라고 불렀었잖아 우리. 자, 따라서 x는 자 0하고 2까지가 아래로 볼록 그래프이기 때문에, 자, 2차 함수 그래프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자, 요 녀석하고 누구하고의 교점이야? y는 0이라는 이거 x축이죠, x축. 자, 이 녀석과의 교점을 그려봤더니 실제로 그리면 교점이 x좌표가 어디서 발생해요? 0하고 2에서 발생한다는 걸 직접 그려보면 확인할 수 있어. 그렇지? 근데 그게 뭐랑 같다고 알고 있어? 0하고 2가 방정식의 해와 같다. 자, 그럼 이걸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저번에 얘기했었던 함수와 방정식 관계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다, 얘들아. 얘를 처음 설명했을 때 연립방정식처럼 설명했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두 가지 시선 달고 있어야 돼. 연립방정식이면 사실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개념은 뒤에 나와.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근데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식이 과거법, 대입법이 있었단 말이야. 그 중에 대입법을 정의하게 되면 y 대신에 0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자, 계속 한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였죠?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해와 같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실근과 같기 때문에 0하고 2가 뭐의 실근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 대입법스럽게 하는 거였어요. y 대신에 0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는 0 이렇게 만들어내지. 그럼 방정식이잖아, 자연스럽게. 그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면 당연히 x는 0 또는 2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맞죠? 자, 그럼 저번에 함수와 방정식 관계를 내가 어떤 순서로 설명했냐면, 방정식을 함수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꾸로. 자, 중학교 2학년 때는 아까 우리 발표본 때 잠깐 얘기했잖아.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 그래서 함수를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푸는 개념을 중학교 2학년 때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 순서를 반대로 함수를 방정식으로 보는 것도 되지만 방정식을 함수로 보는 아이디어, 이렇게 얘기했죠.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그림을 이렇게 노란색하고 막 파란색 갖다가 따로 그림을 그렸더니 이게 이거고 이게 노란색 그래프 이거였잖아. 뭐 색깔이 좀 다르긴 하지만. 자, 그래서 방정식을 함수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설명했는데, 결국엔 함수와 방정식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철저하게 함수 문제는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고, 방정식 문제가 조금 힘들다, 귀찮다, 그러면 함수로 바꿔서 푸는 아이디어를 잘 접목시켜서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죠. 자, 고액에 대한 복습을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알겠니? 그러면 이 단원에서 주로 쓰는 건, 단원이 지금 2차 함수잖아, 얘들아. 그럼 함수인데 중학교 때는 중3 때지? 함수니까 당연히 함수 본연의 개념을 써가지고
뭐 표준형, 일반형 같은 것도 하고 투개 방정식도 해보고 그림도 직접 그려봐가지고 뭐 필요한 조건을 찾아내고 막 이렇게 풀었다면 그래프를 이용했다면 요 단원의 핵심은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접근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한 논리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 제목 자체가 내가 별도 5개짜리라고 했잖아. 자,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겠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거예요, 오늘은. 자, 그럼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요, 2차 함수 공부하면서 내가 이런 걸 하나 그려줬어. 잘 봐라.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두 개밖에 없잖아. 자, 그럼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라는 2차 함수하고, 그 다음에 x축. 위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게 일반형이었나요? 네, 일반형이라고 불렀었죠. 자, 그럼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두 가지 형태를 다 얘기를 해보면 초급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이고 음수면 위로 블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자, 그럼 나눠서 한 그림이 몇 가지가 그려졌냐? 기억나니? 이 그림 혹시? 네, 자, 사실 안 나요. 내가 뭐 그리려고 하는지 기억나요? 아니요. 날 것 모르겠어요? 같아요. 그래프 그리시려는 거 아니에요? 맞아. 타임 들어. 자, 표. 그래프가 x축하고 위치 관계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아래로 블록 기준으로 봤을 땐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날 때랑 자, 한 점에서 만날 때랑 아, 기억나요. 안 만날 때 세 가지가 있다는 판별식. 이런 그림 기억나? 뭐 그거 판별식 할 할 때도 수 비슷한 거 있다면서요. 얘기했었지. 예. 자, 그 다음에 위로 볼륨일 때도 세 가지 형태가 있었죠. 두 점에서 만날 때랑 자, 한 점에서 만날 때랑 안 만날 때 세 가지가 있어. 이 그림 한번 해줬다고. 그때 많이 얘기했다고. 자, 그랬을 때 중3의 시선이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일단 그림이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이렇게. 중3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프 바꿔 푸는 거였어. 중3은 무조건 그래프로만 풀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꼭지점에 뭐에 주목했냐면 y좌표에 주목했어요. 꼭지점에 y좌표가 지금 x축보다 밑에 찍혀 있으니까 y좌표가 음수지. x축에 만나고 있을 때 y좌표가 교점은 영이에요. 한 개인데 그 교점 자체가 꼭지점이죠. 근데 그 꼭지점의 x좌표가 이번에 0이죠. 이번에 교점이 안 생겼네 얘는. 그때 꼭지점의 y좌표가 이번에 양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문제가 혹시라도 나와 있으면 아래로 블록이면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작다라는 성질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게끔 되어 있었어. 자, 얘도 다 얘기해보자. 두 점에서 만나네요. 위로 블록인데 이때는 반대로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인 거 확인됐죠? 자, 얘는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얘는 똑같이 0이지. 꼭지점의 y좌표. 자, 얘는 교점이 없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죠. 자, 암기사항이 아니었어. 그래프 6개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그림을 머릿속에 상상해가지고 조건을 캐치해서 푸는 거였단 말이야. 자, 요 그림 자체가 중3 개념 수업할 때 우리 방학 때 했던 내용인데 자, 고등이 수준으로 바꿔보자.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 그래프에서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과 같대. 그리고 세트로 나오는 멘트가 뭐였죠? 교점의 개수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똑같다라는 것도 같이 얘기했지. 네. 요 멘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럼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접목시켜보자. 노란색이 교점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점이 두 개가 생겼다는 얘기는 실근이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었을 때 실근이 반드시 두 개가 생겨야 된다. 교점의 개수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똑같단 말이야. 따라서 이런 식의 그래프 구조가 만들어지면 위치 관계가 만들어지면 교점의 개수가 두 개야. 일단 자, 뭐 그건 알아. 그 말은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야? 두 개라는 얘기겠죠. 자, 얘는 교점이 한 개네. 실근 한용계. 그렇죠. 얘는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다? 한 개다.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중근이라고 불렀었지? 기억나니? 자, 그 다음 얘는 교점이 없어. 그럼 실근 자체가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냥 주황색 쓴 거를 저 방정식 입장에서도 보자. 실근이 두 개고 한 개고 없대.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공부한 많은 도구 중에서 실근의 개수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도구가 판별식이었지. 기억나요? 그때 실근이 두 개일 땐 판별식의 부호가 양수였죠. 중근일 땐 0이었고 오늘 시험을 봤잖아요.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땐 자, 고등학교 때 얘기하지 마세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불렀었단 말이야. 그게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었습니까? 자, 그때는 판별식이 뭐였어? 0보다 작다였지. 그래서 이 그림과 이제는 방정식학의 관계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별식까지 세트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일관적인 얘기밖에 안 해. 오늘 하는 내용이 총집합한 건 이거 한 줄밖에 없어. 교점의 개수가 끝이에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고 교점의 x좌표가 즉 방정식의 실근값과 똑같다. 이 내용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을 뿐인 거야. 끝인가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니야. 적용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니네가 여기도 어떻게 보면 단원의 중요성에 비하면 사실은 내용은 별거 없거든. 근데 애들이 니네가 2차 방정식 이번에 시험 봤을 때 느낀 게 뭐예요? 잘 풀어놨어. 시험 공부도 어지간히 한 것 같은데 다시 시험을 보니까 기억이 안 나고 안 풀리잖아. 또 반복될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저 이제 내용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공식 외웠어요. 그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 알겠죠? 계속 공부해야 돼. 계속. 자, 그럼 해보자. 자, 간단한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원래 오늘 저 개념 수업 끝나고 쉬었다가 라센에 있는 걸 풀긴 하겠지만 니네가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여기가 더 어려워. 그래가지고 미리 한번 해볼 거야. 알겠지?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자,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의 논리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 자, 2차 함수가 있어요. 자, 이 녀석하고 x축하고의 두 교점이 생겼대. 그럼 이 그림이지.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럼 딱 이 그림이지. 머릿속에 이걸 떠올리란 말이야. 항상 그림을. 자, 그때 k 값을 구하여 k의 범위를 구하라. 자, 그럼 중학교 때는 어떻게 풀었겠냐? 꼭지점의 y좌표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데? 음수가 돼야 돼. 그럼 중학교에서는 꼭지점을 찾아야겠죠. 그쵸? 근데 이건 일반형이니까 꼭지점 알기가 편해, 불편해? 바꿔요. 불편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 다음에 누구의 y좌표? 꼭지점의 y좌표가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된다를 이 그림을 보면서 풀면 돼. 고등학교 책에 있는 문제, 많은 문제가 중학교적인 사고로 풀려요. 근데 여기 책에 있는 문제들은 중학교적인 사고로 풀면 계산이 불편한 문제들이 많다. 그러니까 저 제목에 연관된 풀이 과정을 오늘부터 해가지고 학습을 꼭 해야 돼요. 고등의 시선. 함수 문제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겠대. 자, 그러면 식을 다시 하고 봐봐. y는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라는 2차 함수와 x축이니까 y는 0이잖아. 맞지? 맞니? 그 두 녀석의 교점이 개수가 몇 개야? 두 개야. 근데 교점의 개수가 곧 뭐랑 같다고 알고 있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같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 녀석을 함수가 아니라 방정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야. 영어를 대입해. 자, 그럼 아까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다고 했죠? 중간에 잠깐 이제 채용주의들을 끊어줬었는데 y 대신에 0을 대입법스럽게 하게 되면은 여기가 0이 들어가 버리니까 식이 뭐가 만들어져요?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체인지가 되죠? 대입법스럽게 한 거야. 근데 대입법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빨리빨리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대입하니까 당연히 y 문자가 소거되지. y 대신에 0을 대입했잖아. 맞나?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식이 두 개가 있으면 y를 손으로 가려. 그럼 우변에 식 두 개가 남아있죠. 0도 식이야 얘들아. 그래서 요 식이랑 요 식을 따로 써가지고 이렇게 쭉 배치를 하면 끝나. 뭐라고 배치하면 돼? 얘는 얘입니다 라고 그냥 같습니다 라고 빠르게 바꾸면 돼. 대입법으로 생각해도 되고요. 그냥 대충 대입하면 이거 없애버려.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힘들 수 있어.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 대입해도 되는데 그거보다 좀 포괄적인 풀이는 뭐냐면 좌변에 있는 y랑 y를 없애버리고 우변에 있는 식끼리 무조건 같다라고 바꾸면 돼. 그게 대입법과 식이 돼 나중에. 자,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교점 액수가 두 개니까 방정식의 실근 액수가 몇 개가 돼야 된다? 두 개가 돼야 된다는 거지. 판별식을 써요.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여기다가 써준 대로 판별식을 쓰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판별식을 쓰게 되면 짝수 판별식 써요. 짝수 되네요. 자,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자, 거기에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가야 돼. 자, 그래서 K는 9보다 작다라는 돼요. 거죠. 자, 할만하죠, 사실은. 방정식을 바꾸면 돼. 방정식 어떻게 바꿔? 우변끼리 같다 만들면 끝이야, 그냥. 알겠어요? 얘랑 같다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방정식으로 바뀐다는 거. 쌤은 저거보다 어려운 것만 낼 거잖아요. 라스트에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거 하지도 않았어. 있을 것 같다니까요, 느낌이. 풀어보면 알지. 저거보다 어려운 게 있어서
쌤 이제 그런 그냥 것만 드실 끝났어요? 거고 아니? 물 떠도 돼요. 아니요. 사탕 먹어도 돼요. 야 그리고 그 수업할 때 어지간하면 밖에 나가지 마. 야? 공부하기 싫으니까 나가는 거야 아무리 봐도. 미니밤만 나가. 딴 반 나가지도 않아. 화장실 급한 거 아니면 좀 참아. 공부하기 싫으니까 움직이는 거야. 목마른데. 시험 볼 때도 움직이는 거 사실은 좀 그래. 내가 보기엔 시험 집중 나가는 거잖아. 정 내가 아무리 해도 목이 너무 마르고 그렇다 그러면은 물을 미리 떠오던가 수업 전에 아니면은 니네 집에 텀블러 같은 거 하나씩 있지 않나? 갖고 다녀. 갖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 심지어. 그렇게 먹으면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집중을 못해 그러면 왔다 갔다 옛날에 하고. 하민이 텀블러가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그런 좀 성의를 좀 보여야지 얘들아. 자 어려운 거 아닌데 중요한 거 하는 거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보란 말이야. 1.5리터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볼게. Y는 야 오늘 예제가 더 많아. 설명하는 거보다. 자 이번엔 교점의 개수를 직접 구해보래. 그럼 중학생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어? 이거 그냥 그래프 직접 그렸겠죠. 그릴 수 있잖아 표준형을 갖고는. 그래서 중3 버전이면 그냥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고등의 시선을 바로 하자. 함수 문제지. 누구와 누구의 위치 관계야? 2차 함수와 X축. 자 y는 0이라는 x축하고의 위치 관계를 물어본 거죠. 자 따라서 이 녀석을 함수가 아니라 이제 뭐라고 생각하겠다? 방정식으로 바꾼다. 자 방정식으로 바꾸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y 없다고 생각하고 우변에 있는 식끼리 같다라고 바꾸면 돼. 간단하게 그냥 풀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 이거 바뀌죠. 2차 방정식이죠. 자 그럼 교점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써있는 교점의 개수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본 거겠지. 왜?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는 거. 맞죠? 꼭 반복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 알겠어? 자 따라서 이 녀석의 뭐를 계산해요? 한별식을 계산해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렇게 되죠? 맞냐? 자 그러면 마이너스 7이지? 그러면 7이지 마이너스 7이 중요한 게 아니라 9호가 음수잖아. 그럼 교점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야. 왜? 실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축하고 안 만난다. 중3 때보다 훨씬 이게 논리적인 분이야. 그래프 그리는 게 물론 중3 때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해 내가 많이 떠들었죠? 근데 고등학교 올라왔을 땐 그래프 그리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방정식의 아이디어로 바꿔서 푸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해 이제. 더 중요해 그래프 그리는 거. 알겠지? 어떻게 보면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허접한 풀이가 되는 거죠. 안 그려도 풀 수 있다. 어떻게 바꿨어요?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 수가 있다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조금씩 살을 붙여보자. 너무 많이 붙이시는. 야 제목 자체가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야. 함수를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풀어볼 거야 라는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2차 함수예요. 자 요 녀석하고 실근의 길. 자 x축과 이번엔 두 교점을 알려줬어. 대놓고 적나라하게 알려줬어요. 이런 문제 풀 때는 고등의 시선으로 푸는 게 더 합리적이야. 중학교 시선으로 풀기 힘들어. 자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2라고 알려줬대. 그때 a, b를 한번 찾아보래. 자 그럼 해석하면 되겠다. x축하고의 두 교점에 x좌표를 딱 줬다는 얘기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교점의 x좌표는 뭐랑 같다?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지. 그게 마이너스 1또는 2라는 걸 준 거야. 따라서 나는 또 이 문제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 거야. 누구랑 누구의 관계예요? x축이죠? 자 그럼 2차 함수야. x축하고 방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풀어? y 손으로 가리고 우변끼리 같다라고 식을 바로 만들면 된다며. 그렇지? 그러면 y 손으로 가리고 우변끼리 같다니까 이거랑 누구랑 같은 거야? y는 0에 있는 0만 갖다 쓰면 되는 거야. 반복적이잖아 지금 계속 하는 게. 자 이거밖에 없어 사실 얘들아. 따라서 3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죠. 이 녀석의 실근이 마이너스 1 또는 2야. 자 계속 방정식하고의 연관성 얘기하고 있다. 마이너스 1하고 2가 주어져 있어요. 자 공부 제대로 했으면 대답할 줄 알아야지. 지금도 봤잖아. 2차 못하겠다. 대답 못하겠다? 마이너스 1하고 2라는 구체적인 해를 두 개를 줬죠. 네. 뭐 써야 돼? 대입해요. 식스 대입하는 거는 허접한 풀이지. 왜요? 근계수지. 왜? 내가 무슨 얘기했어? 방정식의 해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인 형태가 주어져 있으면 근계수 쓰라고 얘기했죠. 그게 고등의 시선이고 중학교 때 대입이지.
A입니다. 알겠어요? 저희는 자, 아직 그래서 중학생이기 고등의 풀이니까 때문에 중학생이 두 분의 합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공식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거 맞나요? 더하면 얼마예요? 1이지?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야. 중학교 때는 이렇게 못하죠. 자, 그분의 곱공식 기억나죠? A분의 C 이거잖아.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 하겠다는 거야. 물론 대입해가지고 연립방정 해도 돼요. 근데 그거는 중학교 때는 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이렇게 근이 주어져 있으면 볼 것도 없이 근계수야. 고3 때까지 계속 이어져요. 아닌 문제는 자, 다 돼. 안 되는 거 거의 없어.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그럼 또 하나 얘기 한번 해보자. 야, 지금 함수하고 방정식의 관계를 좀 떠들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문제 풀 때 B단계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 내가 좀 어려워서 개념 노트에도 써주고 문제 풀이할 때 다시 한번 강조했던 문제가 있는데, 자, 이걸 풀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어려운 게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니네한테. 자, 여기가 x축이 y축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여기가 3이죠. 자, 여기 y는 fx라는 2차 함수야. 근데 이런 게 나왔어. 방정식 x 플러스 1은 0이라는 녀석에, 자, 실근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오늘 배운 거 연결해서 한번 해보자. 잘 봐라. 내가 이걸 방정식 풀 때 어떤 문제로 풀어줬는지 복습이야. 잘 봐라. fx지. x축하고의 두 교점이 마이너스,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또는 3이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러면 x축하고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또는 3이면 이것도 똑같이 얘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 함수잖아.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생각해. 누구랑 누구의 교점이야? 2차 함수 x축하고의 교점이지. 그러면 y는 fx에서 내가 아까 방정식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한다 해서 계속 y 가려버리고 우변에 있는 식만 갖다 쓴다며. 그러면 우변에 있는 식 fx 갖다 써. 그 다음에 x축은 y는 0이잖아. y 가리면 0밖에 안 남지? 그래서 0을 갖다 쓰라고 이렇게. 오케이? 같은 방법 알겠어? 했더니 이거 2차식이잖아요. 2차 함수에서 따라 쓴 거니까. 그럼 2차식은 0이니까 2차 방정식이죠.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 2차 방정식에 부실근이 마이너스 1 또는 3인 거지 그러면? 반복적이잖아 계속 얘들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분석했어.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걸 구하래. 야, 그럼 기억을 떠올려봐. 얘네 시험도 봤으니까. 어떤 fx에는 0이라는 방정식에 알파랑 베타가 그럼 식의 마이너스 1하고 3이래. x 굳이 따지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그럼 2가 되는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인 거지. 내가 아까 뭐라 했어? 부실근이 주어져 있으면 근계수 쓰는 게 좋다고 얘기했잖아. 방금 얘기했잖아.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의 실근의 합만 물어봤어요. 합. 이런 거 어디서 풀었어요? X 문자에다가 노란색, 파란색 색깔로 했던 유형 기억나? 무슨 얘기 했었어요? X는 방정식의 해라는 뜻만 갖고 값은 일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를 똑같은 X 취급하면 큰일 나 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래서 문제 풀 때 내가 이렇게 했잖아. 여기다가 노란색 칠하고 여기다가 파란색 칠해가지고 의미가 같은 게 뭐였어 얘들아?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의미는 똑같았잖아. 관계식 기억나? 풀이도 몇 가지 알려줬어요? 2가지 알려줬죠? 첫 번째 풀이만 얘기해보자. 두 번째 풀이 말고.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했었어. 시험 봤으니까. 이 녀석의 두 실근이 마이너스 1 또는 3이면 자, f, x가 최고차의 개수를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1 또는 3을 알파, 베타, 근으로 가지니까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는 거잖아. 이게 뭐예요? 2차 방정식 식세우기죠. 식세우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 계산하래? f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실근의 합을 구하래. 자, 그럼 어떻게 했었지? x 대신에 x 플러스 1. 정확하게는 세모 자리에다가 뭐를 대입해? 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건 상관없다고 얘기했잖아. 왜? 두 개가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럼 대입을 하면 f x 플러스 1은 a에 자 x 플러스 1 플러스 1 되죠? 대입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죠? x 플러스 그러면 뭐가 돼요?
4가 되지. 이 풀이는 2차 방정식 이제 시험 본 거라고. 네? 아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치? x 플러스 1 빼기 3이니까. 자 이해됐어요? 그럼 이 녀석의 실근의 합을 물어봤어.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이게 방정식이니까 이거 는 0 푸는 거잖아 지금. 자 괄호 안에 0 반드는 숫자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 2 또는 2지? 그래서 부실근의 합은 0이야. 합이야. 야 함수를 방정식으로만 바꿨으면 그 다음 풀이는 니네가 오늘 시험 본 2차 방정식 시험 문제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 알았어? 2차 방정식 니네가 앞단원에서 배운 거에다가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접목시키게 되니까 결국에는 니네가 이따가 풀어볼 삐딱의 문제 대부분의 문제가 2차 방정식 때 풀었던 도구를 그대로 다 써. 그래서 이 단원이 웃긴 게 뭐냐면 2차 함수 본연의 개념을 써서 푸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다 2차 방정식 문제. 중학교 때 경험하지 않았던 거지. 왜? 중3 때는 그냥 2차 함수 본연의 문제만 풀어봤어. 방정식으로 바꾸는 건 안 해봤던 거야. 알겠나? 오늘 그것에 대한 적응을 하고 있는 거다. 됐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화를 하나 할 거야. 지금까지 얘기한 건 결국에는 2차 함수하고 x축하고의 관계를 함수가 아니라 방정식으로 바꿔서 푼다라는 걸 떠들었죠. 근데 개념이 좀 부족해. 무슨 얘기냐면 y는 0이라는 x축은 직선이지. 근데 직선이 x축밖에 없어? 되게 많잖아. 이렇게 생긴 y는 x는 뭐뭐뭐한 직선도 있었고 심지어 기울기가 양수 음수인 1차 함수도 있었잖아 얘들아. 그래서 x는 0이라는 직선에서 좀 더 범위를 확장시켜서 일반화된 개념을 할 건데 지금 얘기할 것도 반복적이에요. 3번이구나. 오늘 네모 1번밖에 없다. 네? 네모 하나가 끝이야 이게. 예제가 저렇게 많겠죠. 그거는 얘네가 일단 이거 개념하고 이거 잼플 한 20개 하고 서너 개 하고 끝날 것 같은데. 4번은 자, 내가 방금 y는 0이라는 x축에서 범위를 일반화시킨다고 했지. 더 확장시킨다고 했지. 그러면 일반적인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아까 선생님이 x축하고의 위치관계를 총 6개를 그려줬죠. 아래로 그룹 3개, 위로 그룹 3개. 그럼 얘도 그림이 6개가 있는데 한꺼번에 그린다. 잘 들어라. 자, 이 색깔 구분해서 필기할 거니까 집에서 노트 정리할 때 색깔 잘 맞춰서 써라. 알았죠? 자, 그럼 만약에 아래로 볼록을 먼저 얘기해. 흰색도 흰색으로 써야 돼요. 대통 같은 소리 하시네. 자, 제 색깔 잘 맞춰. 일반적인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는 똑같아요. 직선하고 곡선하고의 교점은 아무리 많아야 2개밖에 안 생겨. 너무 당연하죠? 그럼 없을 때는 없을 것이고 한 점에서 만날 때도 있어. 그럼 2점에서 만날 때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2점에서 만나. 자, 위로 블록이어도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2점에서 당연히 만나지. 맞죠? 자,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이런 식으로 자 도형 같은 거 우리 공부했을 때에도 어떤 원 같은 거 특히 원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접선 같은 거를 접한다고 불렀죠? 한 점에서 만나는 거기를. 자, 파란색 같은 경우가 한 점에서 만나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부른다? 접한다라고 불렀다. 자, 안 만날 때도 존재하겠네. 안 만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자, 위에 거랑 아래 거 합쳐서 썼어요. 빨간색 라인은 아래로 블록하고도 안 만났고 위로 블록하고도 안 만났지. 교점이 없지. 그래서 아까 x축하고 위치관계도 2점일 때, 1점일 때, 안 만날 때 3개 있었잖아. 일반적인 직선이어도 똑같아. 새로울 게 없어. 그럼 정리만 하면 돼. 우린 알아. 교점의 개수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같다라는 걸 알아. 그럼 노란색을 노란색으로 쓴다. 자, 노란색 같은 경우는 교점이 2개야.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점의 아이고. 교점의 뭐라고 생각해요? 방정식의 실근이 자 바로 쓰자. 실근이 2개라는 거야. 그러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2개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와요? 실근의 개수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도구는 판별식 아니겠냐?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바로 접근하면 끝난 거야. 자, 됐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한 점에서 만나죠? 자, 이게 접한다라고 불렀지? 접한다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거 이거는 그냥 포인트만 좀 짚어놓자. 그럼 얘는 당연히 실근이 몇 개라는 거예요? 한 개. 한 개라는 거겠죠. 뭐 계속 반복적이잖아. 새로운 내용 뭐가 있어? 자, 그럼 얘도 실근이 한 개니까 판별식이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라고 당연히 알죠.
자, 빨간색 같은 경우는 교점이 없죠? 그러면 실근이 존재해 안 해? 없지. 자, 그럼 얘는 판별식을 따져봤을 때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 바로 분석할 수 있어. 됐니? 그래서 핵심은 교점의 개수. 그리고 뭐라고 할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똑같다. 자, 번복적이야, 번복적. 자, 그럼 바로 문제 풀어보자. X축하고의 관계보다는 당연히 일반적인 직선하고의 위치관계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왜? 직선이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계산이 좀 껄끄러워질 수가 있는데요. 논리 과정에 하나도 어그러짐이 없다.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야. 자, 보시오. 간단한 거 해보자. 자, 이 녀석하고 2차 함수죠? X축이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직선이야. 접한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되지 않나요? 야, 생각해봐. 중학교 사고로 접근하려면 그림 그려야 되거든. 얘는 그릴 수 있죠, 사실은. 근데 K가 뭔지 모르니까 사실 얘는 기울기는 정해져 있고 Y절편을 모르는 거지. 그럼 얘는 정확하게 K 값이 뭐냐에 따라서 기울기 3인 직선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평행이동을 뜻하는 거야.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근데 있고. 그림은 그릴 수 있어. 접할 때가 어느 정도로 이 녀석이 그려져 있는지 뭐 이런 거야. 아래를 그리니까 뭐 자세하게 그렸다 쳐봐. 이거 필기할 필요 없다. 기울기 3짜리야 여기 있어. 그럼 현재 자 기울기 3짜리를 대충 그려봤어.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만나잖아. 접한다라는 건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아 그냥 그림상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겠네라는 건 알지. 근데 문제는 얘를 모는 종이에다가 정확하게 그렸다 치더라도 접하는 구조까지는 그림상 표현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여기 만나는 이 점이 모는 종이 어디 찍히는지를 디테일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컴퓨터로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 알겠어?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사고를 이제는 좀 고등학교 거 할 때는 벗어내야 된다고 한 이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건 중학교의 사고를 풀기가 힘들어요. 그래프로 접근하는 게 곤란하다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3 아이디어로는 그래프로 풀어야 되는데 그래프로 접근하는 게 힘들어. 철저하게 고등시선으로 해보겠다라는 거야. 당연히 이런 문제는 중학교 때 시험 문제로 안 나올 수가 없어. 자, 고등학교 시선으로 해보자. 고등학교 시선은 뭐예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와 방정식 실근의 개수가 똑같다. 근데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자, 이 접한다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면 돼?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야? 한 개다. 중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빠르게 함수 문제가 아니라 방정식으로 바꾼다. 자, 방정식 바꾸는 거 어떻게 했어? Y 손으로 가리고 우변에 있는 요 식만 따다가 푼다고 얘기했죠? 똑같은 방법이죠? 자, 따라서 우변에 있는 식만 따로 써. 우변에 있는 식만 이렇게 따로 써. 그럼 그 두 녀석이 무조건 어떤 관계가 됐어? 같다가 됐었지. 참고로 이것도 똑같다. Y 대신에 3x-k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그게 이 식이죠? 그러니까 대입법스럽게 처음에는 해도 돼. 처음에만. 나중 갔을 때 내가 방금 설명한 방법을 하세요. 우변에 있는 식끼리 같다 라고 바꾸는 걸로 바로 적용해. 알았지?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좌변으로 다 뭐라고 그래?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바뀌었어. 그럼 이 녀석의 실근이 몇 개라고? 한 개라고. 그러니까 판별식을 또 쓰겠다라는 거야.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맞나요? 중근이니까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겠죠. 자, k가 얼마냐? 2냐? 2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그래프로 하기 힘들어 이런 거. 자, 좀만 집중하자.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음. 정신이 피폐해졌어. 원래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요즘 참 많네요. 네, 많이 해야 돼요. 죽여버리고 싶어. 원인들 힘들어서 안 돼. 힘들어해서 안 될 거야. 더 해야지. 지금 힘드는 거나 나중에 힘드는 건 나중에 힘들까봐 더 하는 거야. 어차피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힘들 거잖아요. 덜 힘들겠죠. 비슷하겠죠 뭐. 니네가 인생을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결국엔 힘들다. 자, 똑같아. 조금 위치관계를 힘드네. 따져보래. 자, 이런 문제도 똑같아요. 얘도 이거 디테일하게 그리고 이것도 디테일하게 그리면 뭐 대충 어떻게 만나는지 표현할 수 있지만 컴퓨터로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들단 말이야, 판단하기가. 근데 이 녀석도 중등의 시선을 하지 않고 고등의 시선으로 바로 하고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y 문제 같다고 생각하고 우변에 있는 식끼리 같다라고 방정식으로 바꿔. 계속 함수 문제를 방정식으로 바꾸고 있죠. 이게 다 고등의 시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위치 관계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위치 관계라는 얘기는 두 점에서 만나니 한 점에서 만나니 교점이 없니 물어본 거지. 그러면 교점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방정식으로 바꾸면 결국에는 방정식에 뭐를 물어본 거야? 실근의 개수를 물어본 거지. 자, 이해해봐. 방정식 풀어. 결국에 되죠? 자, 판별식 계산해보세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지. 그럼 양수죠. 양수는 뭐라고 불렀어?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그 실근의 개수가 몇 개? 2개. 그럼 교점이 몇 개? 2개.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난다가 답인 거야. 알고 나면 쉬워 내용이. 야, 함수인데 방정식으로 바꿔서 2차 방정식 때 공부했던 거 그대로 써. 여기 다른 문제가 다 2차 방정식 문제야. 그래서 알겠어요?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꾸는 건 계속 반복적이잖아.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왜 5배가 어려워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알아. 뒤에 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뒤에 마지막 게 이그젠플인가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자꾸 마지막이냐 물어보면 즉석에서 만들 거야. 네? 그럼 욕할 거예요. 해라. 이 500원만 거치는 거지. 그렇네. 너한테 말하는 아무튼 500원은 거치. 그러면 선생님 이거 선거 때 쓰러뜨릴 거예요. 이거 바쁜데. 이거 할 거예요. 생각해보고 각자 하면 돼. 자, 2차 함수하고 직선이죠? 자, 교점에 또 마찬가지로 x좌표를 줬어. 이건 대놓고 못 쓰라고 한 거는 방정식 쓰라고 한 거죠? 그래, 판별식. 아, 마이너스 2하고 3이네. 그럼 이걸 바로 뭐라고 해석해? 방정식의 실근이 2하고 3인 거지. 바로 하는 거야. 방정식을 바꿀 거야. 자, 방정식 바꾸는 것도 어떻게 했어? 우변에 있는 식이 같다로 바꾸라고 했잖아. 자, 요게 3x 플러스 b가 같다라고 푸는 거야. 자, 그럼 2차 방정식인데 두 근을 준 거죠? 아까랑 똑같이 근계수인 거 알겠어? 이 방정식의 알파, 베타가 요거랑 요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넘겨서 정리한 다음에 근계수를 바로 써. 그러면 a 플러스 3x 이렇게 되죠? 자, 두 근의 합 계산 2분의 a 플러스 3이지. 두 개 직접 더했더니 얼마야? 1이지. 자, a 나오잖아. 두 분의 5. 자, 2분의 3 마이너스 t지. 자, 그게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6인 거지. 자, a, b 찾아보자. 얼마 나오냐? a는 마이너스 1이고. 자, b는 마이너스 12. 15냐? 마이너스 15. 그냥 15죠? 네. 자, 이렇게 나온다는 게 반복적이다 해서 알겠지? 자, 쉬워. 사실은 여기는 중요성에 비하면 난이도가 안 어려워 사실은. 자, 두 개 남았어. 진짜 두 개 남았어. 두 개 나요? 두 개 나요. 쌤, 두 개요. 두 개죠. 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개죠, 쌤. 네. 두 개라고 하셨어요. 진짜 두 개야. 더 하시면은 저번에는 둘 다 두개 이상 하면은 하나 두개 더 하신 것 같은데. 둘 다 어려운 거야. 어, 자, 선호 부분. 에이블. 지금 푸는 거 자체가 2차 방정식 풀다 보니까 2차 방정식 단원에서 썼던 도구들을 계속 꾸준하는 거 있지 않냐? 자, 지금 푸는 것도 해보면서 느껴야 되는 거야. 자, 그래프를 이번에 그려줄게. 자, 2차 함수가 있어. 식이 써 있어. 그 종이의 반 이상이 이그젠플이고. 오늘은 얘가 많아. 자, 얘 그 다음에 말고 어떤 아니면은- 직선이 있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그거 할 줄 알았어. 교점 두 군데 생겼지? 자, 대놓고 방정식 쓰라고 교점의 x좌표 중에 하나를 줬어. 여기가 얼마냐면 3이래. 근데 요 녀석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보래. 그리고 구해보래. 그럼 똑같이 해보자.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에 해가 맞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또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 거야. 자, 그래서 방정식으로 또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꿔? 우변에 있는 식끼리 같다. 이 정도면 세뇌 당하지 않냐? 미래가 어렵냐? 이미 몇 번을 풀었는지 10문제 가까이 풀었어. 와, 이거지?
2차 방정식 됐지? 잘 들어. 교점의 x좌표가 3하고 물음표야. 그럼 얘가 이 방정식의 근인 거죠? 알파랑 베타겠네요. 그렇지? 얘는 모르니까 그냥 뭐 베타라고 나오자 그러면. 됐어요? 자, 그럼 넘겨. 이 녀석의 실근이 3 또는 베타인 거잖아.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이상한 어록 기록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선생님이 공부부에서 말했던 어록을 좀 기억해. 해줘도 난리야 이런 거 기억하지 말라고. 난리야 말고 어? 지땡이 하는 거 안 돼요. 두 군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형태가 주어져 있으면 고등학교 시선에서는 고민할 것도 없이 못 쓰라고. 근계수. 어? 하나 알잖아. 그럼 간접적으로는 안 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 고민할 것도 없이 근계수인데 잘 들어. 이 문제는 페이크가 있어. M문자가 있지. 문제에서 얘만 물어봤어. M문자를 물어보지 않았어. 이건 출제자의 페이크야. 그럼 곱하기. 구할 필요 없어 그래. 곱하기. 잘 봐. 페이크일 수도 있잖아. 얘네 근각계수하기 공부해보셨으면 아는데 근계수는 2차하고 1차항의 계수 같다고 공식이 만들어졌죠. 내가 이거 문제 풀 때도 얘기했다. 1차 아니야. 최고차항 2차항의 계수하고 상수항은 알지. 그럼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건 두 분의 곱은 구할 수 있어. 그 문제 딱 봤을 때 개수가 오픈되어 있냐 오픈되어 있지 않냐 이것도 문제 풀 때 푸냐 못 푸냐의 차이점이야. 알겠어요? 상수항을 아니까 두 분의 곱은 구할 수 있다고. 자, 그럼 3 곱하기 베타가 48인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베타가 그냥 얼마야? 16이야. 끝! N문자? 페이크야, 안 그래도. 이걸 N문자를 구하려고 들이대는 순간 끝나는 거야, 못 풀어요. 알겠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장난집 치는 게 거의 안 나오는데 옛날 모의고사 문제였어. 아주 옛날에. 근데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워낙에 대중화된 문제다 보니까 저게 안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요? 저 그림 자체가 페이크인 거죠. 사실 직선이랑 이렇게 하면 이차함수랑 하나만 하지 만들면 마. 그러면은 보여보자. 출제자가 쫓아가요. 출제자 집 찾아서 암살해요. 아니 암살에서 끝나면 돼. 고문하고 암살해. 고문하면 암살이었어요. 자, 물어봤어. 이차 고문하고 함수가 좀 있어요. 있다 암살하면 되는 거잖아. 고문하고 바로 죽이고. 묶어놓고 나가서 산에서 죽이면 되잖아. 잔인한 소리야. 산에서 동물을 사냥한다는 뜻일 수도 있죠. 네. 그건 안 돼. 사람을 죽이겠대요. 마지막 문제니까 좀 잘 볼게요. 자, 봐라. 얘도 교점이 몇 개 생겼어요? 두 군데 생겼지? 자, 쟤랑 마찬가지로 얘도 교점의 x좌표 중에 하나만 알려줬어. 자, 이게 얼마냐면 3-루트 1. 지금 문제 풀면서 공통점을 항상 발견해야 돼. 2차 방정식으로 다 바뀌다 보니까 앞단원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다 쓰고 있어. 근계수도 썼고 판별식도 썼고 뭐 근해 공식은 안 썼지만 어쨌든 도구들을 막 쓰고 있지? 자, 그래서 이번에 근해 근해 공식이 나온다는 거겠군요. 자, 안 나와요. 자, 이 녀석의 교점의 x좌표 하나 찾고 이거 일단 찾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n문자도 찾아. 얘 이번엔 n문자도 물어보. 자, 이거를 그냥 n이라고 바꾸자. n하고 n 찾으래. 자, 그리고 조건 하나를 줬어요.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에요. 근데 성분 a, b를 줬어. 이게 4야. 그리고 니네들이 집중해야 될 조건이 있어. 단 A, B, C 그리고 문자가 자 여기 개수가 n 문자가 있지. 0이 아니야. 자, 양수예요. 유리수. 자, 대답할 수 있어요. 일단 교점에 x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뭘로 바꾼다? 방정식으로 바꾼다? 12번째 푼다? 어? 이래도 뭔 소리 이러면 띠까야 이제는. 알았어? 언제이지? 죽을래? 내가 알려 있는데 그러면 방정식으로 바꿔. 방정식으로 바꾸는 건 어떻게 했어? 얘와 얘가 같다잖아. 그러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라는 방정식으로 바꿨죠. 그 녀석의 실근이 3-루트 2 또는 n인 거잖아.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에 해당돼 실근이라는. 자,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 조건을 왜 줬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여기에다가 자, 이 녀석의 해가 3-루트 2라는 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대입을 할 수 있지.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m하고 n을 찾아야 되는데 구해야 될 문자가 이렇게 식을 바꿔버리면 A, B, C도 몰라.
n문자도 당연히 몰라. 그럼 4개나 찾아야 돼. 와. 근데 4개 찾으려면 조건이 되게 많아야 돼요. 근데 조건이 딸랑 요거밖에 없어. 조건이 부족하지? 그래서 혈렉이에요. 개념 문제야. 자, 이 녀석 방정식이라며. A, B, C, MX. 자, 이거 넘기면 굳이 A 넘기면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는 0이 되는데 A도 그렇고 B 마이너스 M도 그렇고 C도 그렇고 개수 조건이다 뭐예요? 유리수. 유리수라는 거 알겠지? 이해됐나?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의 개수가 모두 유리수야. 우리는 앞단원에서 맨 마지막에 공부한 도구 중에 혈레근의 성질을 공부했어. 방정식의 해가 무리수 값일 때 개수 조건이 몽땅 다 유리수면 혈레근의 성질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공부했죠. 기억나지 이것들아. 자, 따라서 개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혈레근의 성질이 된다. 제가 아까부터 말했어요. 알았어요. 알아요. 500원 주세요. 영어로 봤어. 자, 그래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3 마이너스 루트 2가 근이면 혈렉은 어떻게 썼어요? 루트 앞에 부호를 뒤집었죠. 루트 앞에 부호를 뒤집었죠. 이것도 근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이 3 플러스 루트 2가 뭐겠어? 예. 나머지 교점의 x좌표가 되겠지. 이게 n값이야라고 그냥 개념으로 바로 푸는 거예요. 계산한 거 하나도 없죠. 개념으로 풀었죠. 계산 뭐 했어요? 안 했어요. 말로 계속 떠들었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n문자를 그냥 의미로 풀 수 있어. 나중 가면. 자, 가장 알겠어요? 방정식 개념을 바꿨더니 혈레근의 성질 문제로 팔각형을 했지. 자, 그럼 계산했다. 그럼 여기다 쓸게. 그럼 이건 어떻게 찾을래? 전 플러스인데. 어떻게 찾을래? 뭐 야, 이 문제 이거 주의문자 써먹으라고 한 거야. 잘 봐. 피 탔어요. n문자는 기울기죠. 기울기는 기본적으로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요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 자, 수선을 딱 보았어. 질문, 파란색의 길이가 얼마예요? 2루트 3 플러스 얘에서 얘 빼면 되죠? 3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빼면 3 되잖아. 플러스 루트 2. 그럼 2루트 2죠? 구루트. 잘 봐. 직각삼각형 만들어졌는데 빗변의 길이가 얼마야? 4야. 파란색의 길이가 2루트 2야. 그러면 이거 구할 수 있지. 뭘로 구해요? 피타로 구할 수 있죠. 자, 어떻게 하면 돼?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니까 2항에서 루트 씌우면 어떻게 돼? 빗변의 제곱에서 파란색 길이의 제곱을 뺀 거에다 루트 씌우면 되지. 쟤도 2루트 2. 자, 이거 얼마야? 2루트 자, 그러면 그림이 찢다 같지만 직각 이등변이야. 자, 그러면 직각 이등변이면 이건 여러 가지 방식을 할 수 있잖아. 그냥 기울기의 개념을 쓰겠다. 그러면 x의 증가량 2루트 2, y의 증가량도 2루트 2. 그럼 1이지. 기울기의 정의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잖아. 그러니까 1이야. 그래서 m값이 일단 1이야. 아니면 난 탄젠트를 하겠다. 여기가 알파라고 생각해봐. 탄젠트가 뭐분의 뭐였어요? 또 까먹었냐? 나머지 변분의 대변이었죠? 말할 시간을 안 주고 까먹으면 어떡해요? 표정이 모르겠다, 표정이. 물어보자마자. 아니 말을 하냐 했는데 탄젠트, 알았어. 쌤 정신적 피해 보상 500원. 자, 2루트 2분의 2루트 아. 2잖아. 탄젠트 1인데, 45도. 그래. 1이잖아. 근데 탄젠트 알파가 뭐랑 같았어요? 기울기의 정의하고 똑같았었잖아. 기억나니? 자, 그래서 삼각비 개념을 써서 풀어도 상관이 없어.